예, 현재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모로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광복절도 껴있는 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 한번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제 제외를 하면서 분류체계도 좀 변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분류체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군대에서 무슨 물품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제 A급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B급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준비했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화이트 리스트와 비화이트 리스트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A, B, C, D로 네 분류로 나눈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A가 A로 돼 있었는데 이게 B로 떨어진 거죠. 근데 B는 이제 일본이 얘기할 때 그림에 보시다시피 자, A, B, C, D, 그러니까 B, C, D가 비백색 국가, 그러니까 기존 백색 국가는 A입니다. 여기 A에 있다가 B로 넘어간 거죠. B에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이 콕 찍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C, D,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A와 B와 D가 아닌 국가는 다 몰려 있고요. D는 이제 유엔에서 국제적인 문제아들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전략물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일본에서 굳이 맞춰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비전략물자 역시 모두 다 캐치홀 적용을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B로 갈 이유가 없어요. B로 갈 이유가 없는데 일본이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해당 국가가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심지어 일본 그 자체보다 우리가 훨씬 통제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이제 분류 체계를 따로 띄면서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막상 추가적인 개별 허가 품목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웃기죠, 그게. 안 했단 말이죠. 아직도 안 했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석이 참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B로 이렇게 딱 가면은 여기 물품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겁을 많이 줬는데 실제로 준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이 논리가 안 서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같이 논의하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국제적인 통상 아는 사람들은 다 일본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과 미국의 중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일본 이거 가지고 또 겁집어 먹었다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일단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일 벌여놓고서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상황을 지금 이렇게 좀 보면서 다음 대응을 이제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또 거기 또 대응을 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얍삽하게 대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으로서는 전략물자 수출 전반적으로 개별 허가 범주에 넣은 셈인데 개별 허가가 아닌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좀 번거로움이 좀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번에 개별 품목을 지정 안 한 것, 이거는 뭔가 좀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음 자기들이 수를 두겠다라는 좀 꼼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그 포토레지스트는 그러니까 반도체 세계 규제가 됐었던 세 개 중에 한 개 포토레지스트는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것도 근데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는 한 발 물러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서는 규제도 허용도 일본 측이 주도권을 가지려는 뭔가 전략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토레지스트는요, 삼성전자 일본 납품업체가 그 수출 규제가 발표된 당일날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은 소강 국면이고 소강 국면에서 일본은 한국 떠보기, 국제 여론사회에 대해서 떠보기 이런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단기간에 한국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아베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 여론이 돌아가고 한국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불매운동 진짜 참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효과가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고요. 지금 뭐랄까 우리나라는 가와 나로 나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까지 신설해서 다에다가 일본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ABCD로 나눴던 거 우리 가나다로 해서 나눈 거 대응을 하고 있는데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이 간복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간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돼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일본이 생각처럼 자신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더 우리 정부와 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환율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물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일날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이드카 발동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런데 이거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이게 과연 한일 무역 갈등 때문에 벌어진 거냐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이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냐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일 무역 분쟁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요. 네. 겨우 엊그저께 조치하고 공포했을 뿐입니다.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요. 단 뭐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또 꿈틀하면서 농산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겁도 많고 거기서 움직였던 것이 이번에 우리 지난 5일날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위안화가 7일 위안선 깨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 전쟁 확전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어요. 이전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여기로 억지로 경강부에 끌어맞히는 것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왜요? 세그멘테이션에서 잘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일각에서는 일본발 금융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우리 금융 공격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1997년도 한국의 금융체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세계 9위의 수준의 외환보유고에다가 당기회차 역시 31%밖에 안 되는 건실한 우리 금융 가지고 일본이 지분거리는 것은 자기들 다치는 일이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가지고 이야기가 많지만 이거 긴장은 하되 겁먹을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제 불매운동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일본 기업들의 부메랑 효과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이 얼마만큼의 타격을 받아가게 될까요? 일본 차 지금 예를 들어서 닛산? 알티마 새로 런칭했는데 팔리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85대 팔았다고 합니다.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속에 보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 불매운동이 전체 운동 일본 경제에 포션은 작을지라도 한국이 저렇게 할 줄 몰랐어. 우리가 한국을 잘 몰랐나 봐라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베한테. 아베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행이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넓어질 거예요. 장기화가면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급합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급합니까? 파는 사람이 급하죠. 우린 딴 데 가서 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가서 살라고 하세요. 불매운동에 따른 또 일본 기업들의 피해들 이제 곧 실적으로 그리고 수치로 잡힐 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